통합과학 25번째 차트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생명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 구성 요소들 간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포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구조적 기본 단위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고요.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하면 스스로 생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활동은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세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분열하고 생장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세포에는 무엇이 있었죠? 일단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도 세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뉴런 배웠죠? 뉴런은 신경세포입니다. 또 우리 정자, 난자 배웠잖아요. 이것도 다 생식세포예요. 자, 이렇게 세포마다 구조랑 기능이 다른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면 이 세포들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형성이 되고요. 또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동물과 식물에서 이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먼저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의 줄기 안에는 물관 조직, 체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관 조직, 체관 조직, 이 조직들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관다발 조직계가 다른 조직계들과 또 같이 구성을 해서 줄기라는 하나의 식물의 기관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물 같은 경우는요. 동물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 기관계들의 모여서 개체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런을 생각하면 신경세포잖아요. 그렇죠? 그럼 뉴런이 모이면 신경조직이 되고요. 신경조직이 모이면 이제 신경기관, 뇌, 척수 같은 신경기관이 되고요. 그다음 이런 기관들, 신경기관들이 모이면 신경계가 형성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이 모이면 소화계, 호흡기관이 모이면 호흡계,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의 개체가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세포와 그리고 생명체 유기적 구성 단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세포 안에는요, 세포보다 더 작은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바탕으로,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두 개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어떤 이제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네모를 치면 그 세포 소기관은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될 거고요. 반면에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세포 소기관의 이름을 네모칸을 치면 이 세포 소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식물세포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포 안에 보면은 커다란 동그란 이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얘가 바로 핵입니다. 자, 이 핵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핵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핵에서 우리 세포의 생명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작은 점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여기 식물세포에도 있어요. 자, 얘네들이 뭐냐면 바로 라이보솜입니다. 이 라이보솜도 마찬가지로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존재하고요. 라이보솜의 기능은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핵에 있는 DNA 그리고 라이보솜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은 연관이 있는데 이 연결고리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 소시지 같은 거 있죠. 자, 얘가 뭐냐면 얘는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에서 존재하고요.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호흡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재료는 포도당이죠. 그리고 산소도 필요합니다. 자,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죠. 노폐물로. 그리고 이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여기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생명체는, 세포는 다양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파리처럼 생긴 이 친구는 무엇이냐? 얘는 소포체입니다. 자, 이 소포체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존재하고요. 우리 아까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적절한 위치로 운반시켜주는데 관여를 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이 소포체입니다. 근데 어떤 물건을 우리 운반해주는 거 요즘은 택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소포라는 용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소포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소포체는 단백질 운반에 관여를 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포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친구가 있어요. 얘는 골지체입니다. 이 골지체 같은 경우는 이 골지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된 단백질을 조금 변형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세포 밖으로 아예 분비하는 데 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분비에 관여를 한다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는 이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엽록체입니다. 동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화학 반응 뭐가 있죠? 광합성이 있죠. 이 엽록체에서 바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만들죠. 자, 이 과정에서 태양빛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엽록체가 식물세포에만 있다. 이 말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만 배우지만 생물의 분류를 따져보면 사실 동물과 식물 말고도 다른 분류에 속하는 생물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생물은 크게 여기다가 할게요. 핵이 없는 원핵 생물과 핵이 있는 진핵 생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물과 식물은 모두 핵이 있으니까 진핵 생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진핵 생물은 다시 방금 얘기한 동물, 그리고 식물, 그리고 여러분들 버섯이나 곰팡이 이런 애들은 동물이라고도 하기 좀 그렇고 식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버섯이나 곰팡이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균류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류도 아닌 애들이 있어요. 좀 애매한 좀 잡탕 같은 친구들인데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원생 생물이라고 묻습니다. 원생 생물에는 뭐 단세포 생물 중에는 뭐 아메바나 집신벌레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바다의 미역 뭐 이런 조류라고 날아다니는 조류 말고
해조류 할 때 그 조류에 해당하는 그런 생물들도 여기 원생생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 엽록체가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엄연히 말하면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엽록체는 식물세포에 있어요. 동물세포는 없고 식물세포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원생생물 중에는요, 이 엽록체가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조금 방금 얘기한 미역 같은 애들. 얘네들은 되게 초록색이잖아요. 안에 엽록체가 있고요. 광합성도 합니다. 이 해조류에는 이 엽록체가 있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식물세포에만 엽록체가 있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 이 교육과정 내에서는 동물, 식물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 교육과정 이 안에서는요, 다른 생물들은 크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동물세포와 비교했을 때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식물세포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이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비슷한 예시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자, 우리 한 가지 안 했네요. 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 자, 세포막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빼먹었네. 자, 이 세포막 같은 경우는 세포에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물질도 있고요. 또 우리 생명활동이 끝나면 노폐물도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세포막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얘기하면은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 세포막 바깥에 한 개의 층이 더 있죠. 이걸 우리는 세포벽이라고 해요. 자, 이 세포벽의 기능은 말 그대로 벽이잖아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세포와 달리 우리 식물세포, 채소 먹으면 어때요? 식감이 아삭아삭하죠. 그런 게 이제 이 질긴 세포벽이 있기 때문인데 세포벽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해주고요. 다음 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세포 형태를 유지시켜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삼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포벽의 유무로 인해서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나타나는 그 삼투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포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벽이 세포를 보호해주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준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게 얘가 뭐냐면 여기 물주머니 같은 건데 액포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얘도 이제 식물세포만의 특징으로 따로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동물세포에도 꽤 발견된다는 그런 관찰 결과가 있어서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근데 액포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액체 할 때 액이거든요. 포는 주머니예요. 그러면 액체 주머니. 사실상 물주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물이랑 당이랑 뭐 다양한 물질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네모칸을 안 쳤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세포 소기관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